겨울 시즌에는요, 케이크 일단 이지방 으뜸이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아시는 분 베이커리에 가서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포레스트를 한번 크로와상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항상 알차고 맛있는 디저트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블랙 포레스트 하면 너무 맛있죠. 안에 알알이 들어가 있는 그 체리와 초코크림의 조합이 너무 맛있는데, 오늘 정말 제대로 만든 초코크림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크로와상도 한번 구워서 같이 한번 잘 레이어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와상을 잘 해동해 주신 다음에 한번 구워주시면 돼요. 오늘 사용한 제품은 베이켓의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유니온트리 80g짜리 크로와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생크림을 끓일 건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코코아 파우더 10g을 먼저 넣어주세요. 무가당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30g의 설탕을 먼저 또 넣어주셔야 돼요. 30g의 설탕을 먼저, 초콜릿 파우더와 설탕을 살짝만 먼저 섞어주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우유라든지 설탕 넣으면 진짜 안 섞여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따가 초콜릿이랑 녹일 용액을 만드는 건데, 생크림을 100g을 여기다가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기 편하게 200g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이 에멀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격하게 온도를 떨궈야 35도 기점에서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그 베타화라고 하는데, 초콜릿의 성분이 다시 한번 조직이 풀어졌다가 뭉치는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멀전의 온도를 얼마나 빨리 떨구느냐, 그러니까 템퍼링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200g과 나머지 가루들을 끓인 다음에, 아직 우리에게 오늘 총 레시피에 300g의 생크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콜릿을 끓이고 초콜릿을 녹인 데다가 차가운 생크림을 300g을 쏙 하고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온도를 떨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를 한번 끓이시고 난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초콜릿을 넣어서 녹여주셔도, 그러니까 저는 권장하는 거는 한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나머지 것들 초콜릿이랑 녹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더 오버되지 않은 온도로 만드실 수 있고, 빠르게 온도도 떨구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먼저 살짝 끓여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이거 휘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석에 있는 가루들을 타지 않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아지랑이 올라오면 저는 한번 꺼요. 잔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조금 손이 많이 가. 가루랑 이렇게 크림이랑 뭔가 에멀전을 하는 요 단계가 진짜 조금 손이 많이 가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온도를 다시 한번 또 높여주시고, 자, 온도를 다시 한번 또 높여주면서 아지랑이를 만들어 갈 거예요. 또 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지금 냄비에는 아직 잔열이 남아 있어요. 초콜릿을 지금 여기다가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일단 다 녹여. 초콜릿이 녹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에멀전 용액도 온도가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휩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휩을 쓰면은 편하게 뭔가를 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에 공기가 차게 돼요. 그러면 이따 크림으로 완성이 됐을 때 부드러운 질감보다는 약간 뭔가 입에서 거칠거칠한 그런 굵은 그런 크림의 느낌이 완성될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초콜릿은 이제 거의 다 녹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비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초콜릿이 안 녹는다면 잔열이 남아있는 인덕션에 살짝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생크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안 녹은 초콜릿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완벽하게 녹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초콜릿이 안 녹은 데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약간 꿀팁이긴 한데, 제일 낮은 온도로 한번 살짝 놔줘요. 그리고 꺼. 잔열을 돌리려고 만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300g의 차가운 생크림 샹티를 여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비벼가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생크림은 500, 다크 초콜릿은 150, 설탕은 30, 코코아 파우더는 10g이 들어간 레시피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찬찬히 그냥 돌려만 주세요. 그래서 겉에 있는 생크림들이 완벽하게 흡수가 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블랙 포레스트의 가장 메인은 오늘 키르시라는 요 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닐라빈 익스트랙도 2에서 3g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까지 다 넣으시고 난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숙성이 지금 전부 다 됐거든요. 지금 상태가 엄청 꾸덕한 상태예요, 진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상태로 한번 휩을 줘볼게요. 그래서 한 볼륨감이 한 2배 정도 오를 정도로만 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조금 약간 거친 듯한 요 느낌이거든요. 녹인 초콜릿은 데코용으로 쓸 거니까 조금 이렇게 녹여서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크루아상을 커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하지 마시고 약간 좀 끝을 남겨주세요. 샌딩하는 형태의 느낌으로. 오늘 아까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던 그 체리 있잖아요. 체리를 먼저 깔아주세요. 체리는 가급적이면은 듬뿍듬뿍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오늘 만든 블랙 포레스트 용 초코. 근데 이거요, 사실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뭐냐면 요 방식이요, 약간 일본식 쇼콜라 크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였으면 아마 젤라틴이 들어갔을 거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식 식감은 초코 크림이 입에서 싹 녹는 듯한 좀 가벼운 식감으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게 조금 더 포인트일 거예요. 자, 이제 짜주머니에다가 담아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크림을 정말 사장님이 미쳤어요 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완성을 시키셔도 되고요. 이제 아까 좀 녹여놨던 초콜릿 있잖아요. 위에다가 약간의 데코를 좀 해줄 거예요. 격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짜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돌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체리 위에 크림 위에 하나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씩만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완성이 다 됐고요. 제가 신사답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단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래요. 진짜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초코크림과 체리, 그리고 기가 막힌 크루아상의 완벽한 조합. 와, 진짜. 아, 화난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식감 미쳤네. 다른 얘기 안 할 거고요. 정말 2번 또는 3번만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보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올해 먹은 거 베스트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 그동안 원래 레몬루드 소스 그 새우 얹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싹 갈아쳤어요. 최고. 저는요,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디저트 레시피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